결혼을 하면 황금알 거위를 빼앗기게 된다. 장윤정 씨의 친모가 도경환 씨를 결사반대한 이유가 일파만파 번진 바 있습니다. 많은 이 장윤정 씨의 팬분들과 또 장윤정 씨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특히 제 시청자분들의 주요 나이대인 시니어 세대분들은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친모인 유흥복 씨의 사태를 오래전부터 지켜봐 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선 정말 분통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경환 씨와의 결혼조차 반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요번에 처음 언급된 이야기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힐링 캠프에 나왔었던 장윤정 씨는요, 내가 번 돈을 내 돈으로 생각 안 하고 가족들이 미안해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장윤정 씨와 친모 육 씨와의 절연하게 된 이유는 돈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장윤정 씨의 사태에 많은 언론사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실 거예요.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 행방이 묘연해졌다. 생활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최근 있을 곳이 있어 돌아가고 따뜻한 밥을 내 손으로 해먹고 하면 얼마나 좋을지. 아픔이 더 많아져 울면서 지내며 떠돌이가 되어 왔다 갔다 하고 일이 사느니 차라리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속만 잔뜩 썩여드려 죄송했습니다. 라는 글을 남긴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죠. 바로 이 육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도 여전히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경찰 측에선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는 중지되어져 있지만 이 유흥복 씨가 언론인들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최근 소식이 전달된 것도 기사를 통해 한 언론사의 관계자에게 연락을 남겼고 유튜브 내에서도 이 육 씨가 문자를 남긴 내용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따지고 본다면 아직 이 유흥복 씨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 유흥복 씨가 생활 반응이 없는 잠적 아닌 잠정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기야 이 장윤정 씨의 친모 유흥복 씨가 해외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 이건 과거 장윤정 10억 빚의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편지 전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이 편지 이외에도 총 3회에 걸쳐 폭로를 해나가는 시리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때 보면 기자님 장윤정 M이 유흥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형태가 최근 유튜브에도 나아가서는 언론인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연락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흥복 씨가 뭔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여론을 위해서는 한 번씩 언론사에 연락을 또는 언론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 이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때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은경 씨가 장안의 화제였다. 힐링 캠프에 나와 남편 채무 변제와 모성애 발언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장윤정 힐링 캠프 연대기라며 2013년 4월달 장윤정의 사전 인터뷰에 10억 빚더미 2014년 5월 3일날 공식 입장 표명 사전 인터뷰 유출 사과 그리고 5월 7일날 힐링 캠프 녹화 강행 5월 20일 방영 9월 7일 재출연 결국 제작진은 인터뷰 내용이 유출되어 장윤정 씨와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7일 날 녹화를 감행했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 20일 날 방영이 되면서 10억 빚더미에 덧붙여 9살 때 2년간 장터 무대 앵벌이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2005년도 8월 19일 발견된 어머나에서 짠짜로 황영희 저서의 책을 토대로 낱낱이 밝혔으며 장윤정이 여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차도 없고 보석도 모르고 돈을 쓸 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누구에게 기댄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음주 사고도 남동생이 무마시켜 주었고 고급 승용차도 구매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단이 존재했다. 온라인에는 자신과 가족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악플들이 난무하고 있다. 법적 대처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10억 빚만 있더라 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12억, 별장이 25억, 용인 타운하우스가 또한 15억, 최소 40억 이상의 자산가였다. 제 딸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고 국민 여러분은 순진하게 속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입했었던 이야기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장에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며 등기부까지 당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은행 빚이 있었다라는데 그게 다 아파트와 별장을 구매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었고 다 딸의 동의하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던 부분이다 라며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장윤정은 작정하고 엄마를 이렇게 나락으로 보내게 되었을까? 2013년 초 자신과 커다란 갈등을 겪었다고 했어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위치 추적기, 미행, 정신병원 감금, 교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할 일들을 자행하였다. 장윤정의 외숙모, 외삼촌에게 엄마를 미행하라, 육흥복 자신을 미행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촌은 미행도로라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막 공개를 했고요. 아빠한테 세뇌를 시켜놨다라는 이야기, 외숙모가 큰일이다, 정신병원 감금 시도, 삼촌이 병원 위치 좀 알아봐라, 일산하고 부천이라는 장소에 있다더라, 통화를 해볼게, 이런 이야기들 막 공개를 하면서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장윤정 씨의 동생과 어머니는요, 인터뷰 논란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33년을 길러준 엄마에게 빚을 꽂았다. 앞에 말했었던 내용도 사실로 밝혀졌다면 장윤정 씨가 친족 관련 아마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장윤정 씨의 동생도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장윤정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나는 전혀 없다. 누나가 생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자산관리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누나에게 패기칠까봐 조용히 살았는데 누나를 망가뜨린 사람이 되어 황당하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누나가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누나와 대립처럼 보이는 게 걱정이다. 결혼도 하는데 내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조그만 회사에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명예회복을 하는 게 예의인 것 같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장윤정 씨의 어머니도 왜 33년을 길러준 엄마에게 비수를 꽂았을까? 엄마는 괜찮지만 왜 동생한테까지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결혼하는 도경화 씨도 염려가 되더라. 결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반응이 당시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라는 장윤정 동생의 인터뷰는요, 당시 네티즌들에게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이뤄냈습니다. TVN에서 단독 내용으로 영상으로 다룬 바 있어요. 본인이 자산을 늘리며 생긴 빚인데 왜 자신들, 엄마와 나를 탓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런다. 집에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어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회사 사람들을 위해 입장을 밝히고 싶다. 이렇게 어머니가 당시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막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독하게 하냐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누나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안타깝다,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말한 장윤정 씨의 동생 장경영 씨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시에도 무려 13년 전에도요.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급기야 장윤정 씨 측은 이때 뭐라고 했느냐? 동생의 인터뷰? 자기 일만 열심히 할 뿐이다. 단독 인터뷰에서 누나와 연락이 두절되어 만나지 못하고 있다. 침묵을 하는 이유는 입을 열자니 누나가 다칠 것이다. 입을 닫자니 회사가 다칠 것이다.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터뷰에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 논란이 된 거죠. 이때 동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 얘기는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 도경환 아나운서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것에 집중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 장윤정 씨는 그때도 지금도 아예 절연한 상태로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생과 어머니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장윤정 씨를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이 동생은요, 이 당시 때도 내가 입을 열면 누나가 다칠까봐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다. 이러한 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윤정 씨의 친모인 이 육흥복 씨가 사실상 지금 최근 제가 홍명보 씨 사태를 전달해드리면서 적어놓긴 했지만 도피성 출국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 도주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요. 생활 반응이 전무하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만약 해외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비행기 티켓 정보들이 공유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생활 정보가 체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나온 이쯤 되면 베트남이나 동남아 이런 곳에 또는 중국행 이런 것에 지금 도피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루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언론인과 언론사에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밝히고 싶다.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육흥복 씨가 해야 되는 건요,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가서 자신이 어떤 결백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 하고 있지 못하면서 딸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고 있고 딸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다라는 죄명을 받고 있다면 저라면 경찰서에 출석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저는 가장 빠르게 경찰 출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경찰 출석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언론인들에게 왜 연락을 할까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적은 감춘 채 경찰 조사는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비롯한 장윤정 씨의 가족들이 다 얽혀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경환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KBS 아나운서의 이미지도 좋고 집안도 좋았다고 합니다. 왜 반대했는지를 알아봤더니 장윤정의 모든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딸을 정말 딸로 본 것이 아니라 돈줄로 본 것이다. 장윤정은 이로 인해 인간적인 괴로움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박송 씨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죠. 박송 씨 역시 가족들이 박송 씨의 돈을 전부 다 탕진했다. 박송 씨가 결혼한다고 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 이것들이 굉장히 두 사람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육 씨, 그러니까 장윤정 씨 친모가 최근 사기 혐의에 휩싸이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동생도 야반 도주하듯 절연하였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장윤정 씨의 지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난 2004년도 어머나 노래로 대박이 터지면서 엄청난 돈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600만 원씩 이모와 이모부들에게 돈을 퍼줬고 A씨 본인도 찜질방에서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윤정 씨와 사업 자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동생 장경영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A씨의 편을 들었지만 A씨가 하도 회사까지 쫓아가 돈을 달라고 하니 절연을 했고 야반도주 하듯이 떠났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전했을 정도입니다. 장윤정 씨를 둘러싸고 있는 사연들이 하나같이 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장윤정 씨를 비판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가족들에게, 친동생에게, 친엄마에게 그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수십억의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엄마와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장윤정 씨의 친모는요, 2018년도에 돌연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둘째 출산을 돕고 싶다. 잔인하고 슬픈 현실이다. 2014년도에 이미 장윤정 씨와 많이 지금 사태가 흘러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당시 때 보니까 이 명품 모자로 보이는 것도 쓰고 있는데 뭐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의자도 보면 여전히 돈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당시에 받았는데,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를 낳을 때는 엄마 좀 와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세월아 흘러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쫓아가서 해주고 싶다. 기다리고 있을게. 아기 예쁘게 키워. 축하해. 장윤정 장하다. 슬프고 너무 잔인하다. 라는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 황당한 게 이미 사업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윤정이가 차라리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한테는 엄마고 또 나한테는 누나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처리할 수는 없지만 엄마를 외딴 산에 가서 누나랑 나랑 단둘이 살면 돼. 누나가 못 나가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녹취도 당시에 공개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때도 많은 국민분들이 피곤해 할 것 같다. 이쯤 되면 고소해라. 딸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고 남을 시켜서 나를 처리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이런 강력범죄가 없다. 라는 말을 당시에 합니다. 뭐 형사고소를 한 해 만에 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어찌됐건 이 당시 때 장윤정 씨가 안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니 삼촌이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엄마를 데리고 어디로 갈게 하는 내용이 나왔던 거다. 라는 말이 이 당시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딸에 대한 원망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당시에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굉장히 긴 내용들이 당시에 인터뷰에 담겨 있었어요. 고소를 한 해 만에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지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윤정 씨와 어머니의 사태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의 친모가 또 온라인상에 나 아직 버젓이 살아있다.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보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신빙성이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 사태까지 왔는지, 지금 경찰에서 본인에 대한 생명 확인이 되지 않아서 흔적 활동이 발각되질 않아서 밝혀지지를 않아서 수사가 중단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온라인상에서는 본인의 거취를 제보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유튜브 상에 돌고 있으니 이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결혼은 반대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결혼은 축하한다라면서 내 입장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유흥복 씨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온라인상의 내용을 보면요, 유흥복 씨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어떤 거취와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유튜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제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 본인이 직접 연락을 했다라며 이렇게 문자 메시지와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놀랍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요, 지금 본인에 대한 사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거취를 찾다가 그게 발견되지 않아서 수사가 중지가 됐고, 그 내용이 연예뉴스 기자에 연예로 올라왔으며 자신도 유튜브를 봤으니 유튜브에 제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 측에서는 본인이 확인조차 되지 않아서 지금 수사가 중단되어 있고 사기 혐의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연락을 했다? 이해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가 진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일홍 기자에게 카톡을 보냈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따뜻한 밥을 내 손으로 해먹고 하면 얼마나 좋을지, 또한 아픔이 더 많아져 울면서 지내며 떠돌이가 되어 왔다 갔다 하고 이리 사느니 차라리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속만 썩여드려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마지막 편지에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 절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리 사느니 차라리 삶을 비관하는 심경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윤정에게 전해달라는 별도의 편지 내용도 함께 남겨서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투자 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었던 육 씨가 약 2년 전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장윤정과 화해하고 잘 지낸다라며 수천만 원을 건네받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또 충격적인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이리 아픈 몸을 이끌고 삶을 마감하려 그 시간을 기다린다. 거짓도 진실도 그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들 한다. 진심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살아있는 목숨을 던지는 마음이 서글프다. 기회를 달라 라면서 기자에게 또 한 번 연락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윤정이 보아라. 세상이 아무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라 해도 마치 마지막 자신의 글인 것처럼 카톡을 장문으로 전달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했던 박지훈 변호사는 정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명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물론 장윤정 씨 측은요,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육 씨의 사망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장윤정에게 죄책감까지 이어져 왔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장윤정 씨의 친모가 내가 딸과 화해했고 그러니까 투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일부분 거짓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장윤정 씨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영치금 지원? 그거는 전 소속사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나와는 명백하게 절연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반응이 여전히 나뉘어요. 이건 정말 어머니가 안 돌아가셔도 윤정 씨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 장윤정 좀 그만 괴롭혀라. 모친이 딸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좋은 딸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자, 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친엄마인 육흥복 씨보다 이 소송까지 가게 되었던 장윤정 씨에 대한 여론이 많을까요? 내용을 보면 이 모친인 육흥복 씨가 해왔었던 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로 누명 씌운 장윤정. 내가 그냥 두면 되겠냐. 2015년도 연예가 엑스파일에 나왔었던 장윤정 씨의 친모는요. 내가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12억 정도가 적금에 들어가 있고 보험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은행의 자료로 남아있다. 장윤정이 힐링캠프에서 은행이가 통장을 열어보니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엉엉 울었다. 은행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돈이 없었다? 아니다. 10억 정도 적금도 있었고 윤정이는 나가서 놀다 온다고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